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축평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할 서정수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보신 분들은 얼굴들이 다 예뻐져서 오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니까 좀 더 좋았을까요? 우선 그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상품 계약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사고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우리가 농작물도 보상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가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가축은 한우입니다. 한우. 주로 접하게 되는 것은 한우인데, 한우, 유구, 젖소 다 포함되는데, 보상하는 사고는 크게 폐사, 그리고 긴급도축, 그리고 소도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것도 폐사에 관한 내용이죠. 이 가축의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소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위장 사고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죽었다 하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험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줄 것 같아요? 그거 한 건 해주면 돈 얼마 줄 것 같아요? NH손보에서 소 한 마리 보험 처리해주면 1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드리고 이제 일비 3만 원에다가 교통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소 한 마리 처리하는데 지출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축 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루에 보통 한 두세 마리씩 죽지요, 소가. 그러면 한 번 출장을 가가지고 세 마리를 처리했다. 그러면은 약 한 45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 최소한 45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수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소가 아무리 봐도 오늘 아침에 죽은 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이력 조회를 해보니까 소가 5개월령이라는데 이거 태어난 지 한두 살밖에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소가 작다든가 체형 자체가. 또 이게 소가 이게 살짝 발로 터치해봤더니 발로 터치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강직도가 심해가지고 이게 소가 금방 죽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위장 사고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면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모랄피를 지급합니다. 또 NH손보에서 30만 원 드립니다. 한 마리에. 그래서 아까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NH손보에서 관심 갖는 부분은 뭐예요? 정상적인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원하겠죠. 그건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정상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소를 무조건 처리함으로 인해서 NH손보에서는 손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남지회는 나름대로 이런 위장 사고를 상당히 적발했어요. 저도 지난해 5월 달에 한 건, 그리고 12월에 한 건에서 두 건을 위장 사고 처리를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저희 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소득이 가장 높은 데가 경기도 가축조사에 있었잖아요. 그분은 한 마리도 위장사고 적발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을 올해부터는 조사에서 배제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잘 해주시겠지만은 올해 정말로 위장사고도 적발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조사에 투입할 것이고, 여전히 현장에 나가셔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험 처리를 하고 오시거나 또 민원인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러면은 내년에 또 조사에 투입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여러분이 지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한 폐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나왔죠. 가축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여기서 폐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축 질병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수의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수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의사가, 그래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축 밴드에 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농가하고 일단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죠? 전화를 해가지고 소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거 맞냐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오후 한 2시까지나 현장에 도착할 테니까 그 전까지 수의사님이 그 시간대까지 오도록 연락을 해라. 왜 수의사를 오도록 해야 되냐면 수의사 비용은 농가가 줘요. 농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사를 임의로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수의사하고 축산농가하고 유착될 가능성이 있겠잖아요. 자기 고객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현 시스템이 수의사 비용을 농가가 주기 때문에 농가한테 연락을 해서 수의사가 도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와서 부검을 해요. 부검을 눈앞에서 부검을 배를 가르고 이게 좀 뒤집어 봅니다. 보고 이게 뭐 사고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쭉 이 PRM에서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창증이라든가 또는 뭐 식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유형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명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만서도 발급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폐사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폐사의 경우에 이제 주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 도축에 의한 부상이나 난산, 여기서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또 젖소의 유량 감소 이런 경우에는 긴급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급 도축에 보면은 긴급 도축으로 할 경우에 부상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부상은 사지골절이나 경추골절, 탈골 같은 걸 부상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이대로만 말하면은 소가 죽지는 않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한다, 걷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에 긴급 도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소가 이제 그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경우, 난산이라든가, 또 급성 고창증은 이제 배가 너무 갑자기 고창증으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곧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 그 가축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위가 4개이거든요. 되새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제가 봤던 소 사고 중에 하나는 농가가 가축에게 소한테 먹이려고 그 술 만들 때 쓰는 거 뭐였죠? 그 누룩, 누룩 찌꺼기를 갖다가 축사에 놔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그걸 좀 다른 사료하고 섞여서 먹으면 가축에 좋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구해다 놨는데 그 누룩 찌꺼기를 소가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먹어보고 한 번에. 그러니까 배에서 발효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이만큼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폐사된 그런 사례도 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를 가려면은 냄새가 좀 심하게 나죠.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참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긴급 도축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냐면 소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가 좀 사육 두수가 좀 과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긴급 도축이 많을 수 있는데 긴급 도축 신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소가 썽썽하게 걸어 다닌다. 그러면 이걸 딱 들이대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긴급 도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경우에요. 소가 걷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 도축하는데 여기에도 누가 오겠습니까? 수의사가 오겠잖아요. 그럼 수의사가 와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가 뭐 이렇게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난간에 쪄가지고 이 척추를 좀 상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기는 걷는데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수의사가 검안서를 발급하면 긴급도축 대상이라고 검안서를 발급해주면 긴급도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들이밀고 긴급도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서류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수의사한테 이거 긴급도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해당될까? 자기들도 잘 알아요. 수의사들이 긴급도축 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러면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때를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현장에 가시면 수의사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하시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평가사이기는 하지만 가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평가사분들이 오시면 특히 신임 평가사들 오시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러죠? 왜? 이게 현장 사정이잖아요. 농부들도 우리가 뭐 벼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농민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농민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평가사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작물은 그래도 또 뭐 2인 1조로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가는데 가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인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또 예단을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잖아요. 그러죠? 보험금이 100%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와서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 저 전문가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의사하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수의사도 아마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좀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 집중하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의사가 봤을 때 긴급도축이 가능한 그런 금화서 발급이 된다면 긴급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규 가입일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긴급도축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현장 하나는 어제 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오늘 죽었어요. 이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을 안 해요? 가서 어찌해야 되는가 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질병 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소가 난간으로 올라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검을 해보니까 이 목 쪽에 이 혈흔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됐지만 보험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겠죠. 어제 가입했는데 오늘 사고 처리해 주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고사인지 질병사인지 구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로 벼도 이제 작물별로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에 따라서 20%에서 40%까지 있는데 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은 보통 40%예요. 자기부담이. 여기도. 그리고 사고가 많지 않은 농가들은 20%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관한 이야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특별약관으로 소 도체결함이나 협정보험 가액 그리고 축사특약 또 화재 대물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의 이제 현장 조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축이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NH 손보를 통해서 우리 협회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협회에서 일단 우리 가축 밴드에다가 띄울 겁니다. 그거 보셨죠? 가축 밴드에 띄워놓은 거 뭐 몇 월 며칠 뭐 어디 소사고 발생 이렇게 띄우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달라고 돼 있죠. 그러죠. 여러분이 이제 이달에 내가 소사고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네, 박용진 배정해 주세요. 뭐 또 김현정 배정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댓글 달아준 대로 협회에서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이 핸드폰으로.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고 번호 또 뭐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소에 대한 데이터 이걸 보내주고 물론 계약자 인적사항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런 거 들어있는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번에 뭐가 나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폐사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농가한테 전화를 해서 가축 폐사 사실을 접수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내가 몇 시까지 가겠다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우리 협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면 장흥군, 그리고 신안군, 진도군 그렇습니다. 근데 신안군, 진도군은 한 달에 소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죽을까 말까 해요. 사고가 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주로 사고가 나는 데는 장흥군이에요. 장흥이 1년에 한 5천 마리 정도 소가 죽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고 접수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장흥군이 사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내려가면 좋겠죠. 바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하루 종일 장흥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아침에 내려갔다가 또 사고 발생하면 또 거기서 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접수 물량이 많으면 오후 1시쯤이나 2시쯤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좋겠고요. 또 오전 내내 사고 접수가 없다가 오후 한 12시쯤에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 3, 4시간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가서 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른 점심 먹고 바로 내려가서 오늘 접수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장흥에서 한 4시나 4시 반까지나 대기했다가 더 이상 가축밴드에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현장에 딱 방문하면은 수의사하고 미리 연락을 하라고 했었죠. 그 계약자한테. 수의사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사들도 또 상당히 바빠요. 특히 이제 가축도 우리가 대가축, 중가축, 중소가축 그런가요?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대가축, 소랑한 말이 이제 대가축에 해당되는데, 대가축을 취급하는 수의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장흥에는 내가 보니까 4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2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수의사가 내가 일이 있어 2시까지 못 간다, 3시까지 갈란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좋다. 이게 축사가 계약자가 이야기하겠죠. 평가사님, 제가 수의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2시까지 못 온다고 하네요. 3시까지 온다 하니까 어쩌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예, 3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수의사를 만나도 수의사님 이렇게 부른 거다고, 동물병원이니까 원장님 이렇게 부른 거다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거 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예, 수의사님 하면은 대단히 그 직업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얼른 부검하고 결과 알려줘, 이런 식이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분을 호칭할 때 원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통일해서. 그래서 한소협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 참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수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하고 다닙니다. 이번 달에 누가 왔는데 정말 싸가지 없더라. 이번 달에 누가 왔는데 정말 사람이 됐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됐을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왔대요. 여자분, 저는 누구라고 말하는 여자분이 왔는데 딱 뭐예요? 위에 조끼 입고, 조끼 모자는 이제 안 써도 상관없겠죠. 거의 이제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평가사 조끼 입고 장화를 신고 왔다는 거예요, 장화를. 그래서 저 사람 자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화를 안 신으려면 비닐 장화도 있어요. 일회용 비닐 장화. 근데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냥 장화도 안 신고 막 갈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보면 축사가 너무너무 심란한 데는 이제 일회용 비닐 장화를 신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장을 좀 갖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이름표까지는 안 차더라도 그래야 저 사람이 평가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조끼만 입고 가기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조끼 입고 겉에 외투 입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장을 갖추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수의사하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같이 만날 거예요. 만나서 이 소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다르죠. 보험금이 달라요, 암컷과 수컷이. 그러니까 수컷은 그 수컷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암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를 그냥 가서 이것이 암컷이라고 하고 그냥 암컷이라고 보면 암컷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리를 벌려보면 수컷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수가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암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 그래서 수컷은 촬영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폐사되어 있는 소의 이표를 확인한다는 거죠. 귀에 붙여 있는 표 아시죠? 노란 표. 그걸 이표로 귀 이자를 써서 이표라고 하는데 그 이표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소가 죽어서 누워 있는 상태 그 전체 사진 한 장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표 사진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런데 폐사된 경우에는 소가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뭐 사진 찍는데 큰 어려움 없죠. 근데 긴급 도축인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요? 소가 살아있는 경우잖아요. 더군다나 소가 못 걸어 다니면은 더 좋겠지만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걸어만 다니니까 소가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체 사진하고 이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긴급 도축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표를 찍기가 소가 막 뛰어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수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소를 좀 몰아주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가축들을 아는가 봐요. 수의사를 아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이제 수의사분들이 이렇게 쭉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폐사 원인이나 검안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수의사가 검안 내용을 확인하고 검안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그러면 검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고 마찬가지로 검안서 자체를 또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폐사축을 메모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메모는 사실은 땅을 파고 묻는 게 정상이죠. 메모리니까. 근데 땅을 파려면 뭘 해야 돼요?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축사에는 포크레인이 거의 없어요. 트랙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인 조치로 그 축사에 있는 퇴비사 있잖아요. 퇴비사에다가 그냥 포크레인을 이렇게 대충 묻어요. 대충 안 보이게만 묻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메몰 사진이라고 찍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농가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제 따로 묻는다든가 이제 그도 저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축사에서 바로 그냥 그대로 부패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몰하는 과정을 하나 찍고 메몰이 완전히 끝나는 과정까지 이렇게 사진을 두 장 더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마트 PRM을 구동해서 보험금을 안내해주고 계약자 날인받고 사진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고조사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선 질병폐사 먼저 나왔는데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사고와 접수 배정이 되면 계약자와 전화통화 후에 방문 시간을 알려주고 수의사와 연락해서 검안에 참여해 주도록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협회에서 제공된 사고 축에 대한 기본사항이나 계약자 정보를 별지에 정리해서 스마트 PRM을 구동해서 지급보험금을 사전에 계산한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협회에서 사고 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그 자료 뒤에서 다섯째 아니 이게 페이지로는 9페이지 아니 맨 뒷장인가요? 맨 뒷장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협회에서 그 계속 그 소사고를 처리했던 선배님들이 사실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전달되고 있는 서식인데요. 뭐 이거 그냥 개인이 만들어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이게 일단 협회에서 사고 축에 대한 정보가 오면 여기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쭉 필요한 사항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거를 스마트 PRM에다 입력할 때도 좋고 또 이거 한 장 한 장 안 찾아도 되잖아요. 한 장이 다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대로 쭉 다 적습니다. 다 적고 스마트 PRM을 켜가지고 이거는 시점은 언제냐면 광주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이걸 작성하는 거죠. 그 핸드폰으로 온 사고축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걸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걸 작성해가지고 이 정보를 스마트 PRM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여기가 무엇이 나오겠어요? 지급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소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현장에 가서 막 이거 입력하고 누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미리 내려가기 전에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쯤 되는지 이렇게 파악해 보고, 맨 밑에 비고란에는 또 뭘 써놓으면 좋냐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 계좌번호 이런 걸 여기다 써놓으면은 자료를 처리하기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그 다음에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은 그 협회는 거기 나와 있는 협회 사무국의 손성현 대리가 현재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제 협회 회의 가서 만나보니까 손성현 대리가 아마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양승근 부장이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바뀌면 이제 바뀐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사고 측 조사 진행해서 현장 도착 즉시 폐사 측 상태를 확인하고 이표를 확인하고 위장 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세심한 검안을 요청해야 된다. 여기 계신 평가사님들 중에서도 위장 사고를 적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그 적발했던 그 위장사고 건을 가서 봤는데 전화가 오기를 오후 6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소가 금방 죽었다. 근데 지금 좀 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 그랬더니 이쪽에 뭐 들개들이 많아서 이 폐사축을 훼손할 위험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좀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갈 테니까 일단 보관을 잘 해달라 하고는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우선 사체가 아주 원령수에 비해서 작았어요. 원령수에 비해서 아주 작은 데다가 그때가 5월 중순이면 그렇게까지 무더운 날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의 동공을 보니까 동공이 다 부패해 버렸어요. 동공이 없어, 소가 아예 부패해가지고. 그랬더니 야, 왜 벌써 하루 만에 이런 거냐 그랬더니 어제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장흥에 있었는데 그렇게 덥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편 한번 보자.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반대편을 봤는데 반대편에도 동공이 완전히 부패돼 가지고, 동공은 이제 아주 그 일반 표피보다도 훨씬 부패하기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사고가 난 소가 아니라고 하는 확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할 때 수의사하고 예를 들어서 3시 약속이라면 평가사들은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사체를 검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수의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원장님, 나 금방 제가 먼저 와서 좀 봤는데 이 소가 금방 죽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운이 좋았던 거죠.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농가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만도 안 하고. 어차피 그만 해봤자 그만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밑에 3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되면은 위장사고 확인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합니다라는 차필 메모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그 광주에서 작성했던 자료 있잖아요. 자료 맨 밑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합니다라고 쓰라겠어요. 거기다가 빈 칸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 찍어서 이제 위장사고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진 밑에 보면은 사고 축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단계별 상세 내역이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을 실시해야 된다. 촬영할 사진은 전체 사진, 그리고 위표 사진, 그리고 폐사축 검안 사진. 그러니까 이게 그 수의사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쨘다 그러면 배를 딱 째고 얼른 사진 찍으시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찍으시죠. 나는 그것이 왜 그걸 찍으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의사 입장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찍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면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안 사진 찍고 매몰 과정, 그리고 매몰 완료 사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벌써 5장이잖아요. 이 5장을 기본적으로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PRM을 구동해서 지급보험금 안내 후에 계약자 날인과 폐사 측 촬영 사진 5장을 현장에서 전송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전송을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정보를 또다시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송하면 거기가 스마트 PRM가 우리 농작물 조사하듯이 현장과 뭐 0.01km 밑에 떨어졌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게 떠요. 또 거기도 메시지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능하면 일단 전송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PRM을 좀 이따 구동하겠습니다만은 구동하고 나면 PRM에다 사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또 PRM에도. 그래서 그냥 정 기억이 안 나, 아니 현장에 또 막 가면 바쁘고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학년 2반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보세요. 2학년 2반. 2학년 2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PRM에다가 2군데 사인을 받고 또 종이 서류에다가 2군데 사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사인을 한 군데만 받고 잊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 PRM에 2군데, 종이 서류에 2군데 받아야 된다. 사인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PRM에는 이제 계약자 날인하는 난하고 정보공개 동의 사인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정보공개를 종이 서류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보공개를 PRM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따 PRM 구동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계약자 날인하고 정보공개 동의서 2군데 사인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자도 이제 사인하게 돼 있어요. PRM에. 그래서 PRM에 보면은 이따 구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사자 날인란에 자기 이름 써서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접수가 처음인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한 농가가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혹시 처음 사고 접수가 발생한 농가인 경우에는 통장하고 신분증을 좀 주락해 가지고 통장 위에다가 신분증 놓고 한 번에 사진 찍어보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통장하고 신분증을 한 번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보험금 어디로 넘어 쓰겠어? 하고 물어봐갖고 계좌 어디 농협 뭐 1-2-3-4로 넣으시오 해갖고 넣으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런 거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겠어요?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나이 먹으니까 그게 반드시 통장하고 신분증 갖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한 번에 딱 찍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안 맞으면 그 한 번에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주시오. 이거는 현장에서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회장님이 지금 소를 키우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소 몇 마리 사갖고 좀 키워줘. 그래갖고 이익이 남으면 좀 나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내용 나왔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동의나 스마트 PRM 조사자 의견란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반대로 현재 소고기 이력조에는 내 것으로 돼 있는데 보험 계약은 이제 축주가 해놓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 동의 없이 바로 보험 계약자에게 바로 보험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피보험자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도축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긴급도축도 요즘에 많다고 그랬죠. 폐사축 처리와 동일하게 도축장 이송 전에 축사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싹 처리해버려요. 그냥 소 도축장에 갖고 와서 다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소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보험금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가 곧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축장에 갖고 갈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보험금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 그래야 된다면
정말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면은 사진을 찍어서 상세 정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지만 평가사가 모든 권한을 원리 원칙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같은 경우에 원리 원칙은 그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되고 또 내가 가봐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소가 걸어다니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상세 정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가능하면은 소 긴급도축 긴급도축 어디냐면 나주예요. 나주에 있어요. 도축장이. 소가 나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축사에서 소 상태를 확인하고 수의사가 발급하는 검안서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선 일단 전체 사진하고 이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긴급도축 진단서를 수의사로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막 뛰어다니면 이표 사진 찍기 어려운데 수의사한테 좀 사진이 찍힐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보면 긴급도축을 한 마리만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인데 저 소하고 두 마리 이번에 긴급도축을 한다. 이런 막 두 마리가 뛰어다녀갖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1번소, 2번소 딱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 1번소하고 2번소 바뀐다든가 사진이 잘못 찍힌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때 두 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왔죠. 접수 지연으로 목적물 확인이 불가하거나 그러니까 소가 이미 도축장으로 가봤다든가 또 이럴 때는 보험 처리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사전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RM 구동해서 도축소에 대한 전체 사진, 이표 사진, 그리고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그리고 계약자 서명 두 군데 하고 임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긴급도축 같은 경우는 바로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보내긴 했는데 실제 소를 잡아서 고깃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에서 고깃값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깃값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정산서가 나옵니다. 정산서.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하게 되면은 정산서를 이제 농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산서를 받으셔야 돼 이제. 그래서 농가한테 도축장으로 소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보내면서 정산서 나오면 바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우리가 평가사가 다시 정산서 지급 금액을 확인해가지고 보험금 계산에다 집어넣어서 빼고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산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산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종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쇄물에. 근데 이제 정산서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 맨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 제가 원래 빨간색으로 했는데 칼라로 인쇄를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지육 금액이라고 있어요. 지육 금액. 지육 금액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고깃값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 고기 말고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내장이라든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내장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고깃값, 순수한 고깃값을 지육 금액을 어디에다? 스마트 PRM에다가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육 금액을 확인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면 소고기 이력조회에서 소가 폐사됐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전산 처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가 맨 밑에 나와 있는 폐사축 신고예요. 그래서 폐사가 됐든지 긴급도축이 됐든지 간에 모든 절차 끝나고 나면 계약자별 이표 사진하고 검안서,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를 추격 담당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담당자가 지금 우리가 장흥하고 진도, 신안이 긴데 장흥 전체적으로 장흥 축협에서 담당을 하고 장흥 중에서도 대덕면과 대덕읍하고 회신면은 대덕지소에서 관할을 하고 그리고 관산읍은 관산지소에 관할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대덕, 회진, 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장흥축협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산 주소로 보내면 관산읍 홍길동 소 폐사 신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이표 사진하고 그만 사진 2장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카톡으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처리가. 그리고 진도는 진도축협으로, 신안은 신안축협인데 어쨌든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월별로 2인 1조로 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흥에 막 소가 지금 2~3마리 떠 있는데 진도에 소가 떴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가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지금 장흥을 현재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진도나 신안이 뜨면 같은 팀원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이 진도나 신안을 다녀오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분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장흥 외의 지역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가서 도와주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PRM 이제 구동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PRM 구동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처리하는 소가 농재업이 한 8,000마리 정도, 그리고 법인에서 한 6,000마리, 그리고 한손협이 한 4,000마리 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손협이 그만큼 늦게 출발하기도 했지만 업무 사고 처리하는데 약간 디테일한 면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의 일이 아니라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손협 전체 일이고 우리 전남지 일이다, 이런 사명감을 좀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흥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가 나면은 NH손보에서는 한손협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놔둘까요? 여러분이 손보 담당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장흥 내놓으라고 하겠죠. 내놓고 이 장흥 지역이 어디로 가겠어요? 농재협이나 다른 법인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혀 가축을 평가할 구역이 없어요. 왜? 신안이나 진도를 놔둔다 한들 신안이나 진도는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흥 지역에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성심성의껏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약자들하고 얼마나 계약자들이 친절하게 잘 하는지, 그렇죠? 또 계약자와 연관된 수의사, 오죽하면 그 사람들을 수의사라고 안 부르고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그 계약자나 수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복장을 갖추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위장사고를 적발하면 좋겠지만 위장사고인 것 같아도 확신이 없으면 위장사고를 몰고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커플레인 하죠, 그 사람들은. 저 지난달에 위장사고 적발했을 때 거기는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와이프가 전화하니까 서울 가고 없다고 자기 남편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또 다른 데서 해요, 또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남편이 와서 소를 끄집어 내놨는데 아예 딱 첫눈에 이건 위장사고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거기에 축사 관리인이 있었어요. 관리인한테 이제 그 주인이 없을 때 관리인하고 면담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관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냉장고에서 꺼내왔다. 냉장고에 꺼내오라 해서 꺼내왔고 집어넣어라 넣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주인한테 물어보시오. 자기 곤란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고 수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정보를 입수했다. 위장사고라고 보여지는데 어떠냐 했더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나는 또 저 사람 내일 주사 놔주러 와야 되고 내 고객인데 평가사님이 저 평가를 하시죠. 평가사님이 여기서 위장사고라 위장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수의사한테 못 밀고, 수의사 여러 형태예요. 수의사도 좀 도와주는 수의사가 있고 아예 미친 척하는 수의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장흥 대덕 회진 이쪽 수의사는 좀 미친 척하는 사람이
이에요. 근데 이쪽에 위장사고 많아요. 또 염두에 두시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살익은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소가 죽으면 일단 손해인데 그걸 자꾸 위장사고로 몰고 가면은 위장사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억지로 쓸 거 아니에요. 농가는. 그러죠. 그러니까 경험이 조금 쌓이고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그 CCTV가 다 있어요. 축산마다. CCTV를 보여달라. 사고사인 경우에 특히 CCTV를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안 보여주고 싶으면 CCTV가 지워졌다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뭐 심지어는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이 이거 자꾸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 문제를 공론을 하겠다. 여기 나는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결국 이제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날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 PRM에다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날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날인 거부라고 썼겠죠. 거기도 날인 거부라고 써서 보냈더니 선보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니 이걸 날인 거부라고 해서 보내면 어찌냐. 날인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이 위장사고로 인정을 한다든가 만다든가 할 텐데 물론 조사자 의견 난에는 자세하게 썼겠죠. 뭐 이런 상태라든가 또 관리라고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자세하게 썼지만 선보에서는 그래도 이걸 날인을 해줘야 우리가 하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선보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장사고를 보고도 적발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이걸 현장 평가사가 위장사고로 적발했는데 날인을 안 해줬을 뿐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통보를 해라. 일방적으로 현장 평가사가 위장사고라고 적발되어 통보되었으니까 뭐 일주일 이내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증명서를 갖춰서 의의 신청을 해라. 이렇게 보내라.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의의 신청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평가사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당 들을 때 보니까 돈이 들어왔더라고. 그게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위장사고를 적발하면 좋겠지만 적발이 좀 애매하다든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위장사고에 너무 위장사고가 명확한 경우에는 농가들도 알아요. 농가들도 알고 농가들도 심하게 대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또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꺼내놓은 것도 뭐 오늘 죽었다 하고 악쓰고 떼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져보면 강직도가 아주 강해요. 사람도 죽으면 아주 언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주교님을 한번 만났는데 주교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신부님 돌아가셔서 손을 만져봤더니 너무 손이 차가웠고 딱딱하더라고.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옆에 계신 분들 손도 좀 많이 잡아주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닿았었는데 어쨌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고 손은 표시가 막 납니다. 표시가 나는데 하여튼 경험을 좀 축적을 하면서 실력을 길러야지 무조건 이걸 위장사고로 의심해가지고 몰아붙였다가 나중에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지금 다 구동됐을까요? 네.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들어요? 자, 이 초기 화면에 들어오셔서 거기 로그인하고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들어오시면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햄버거 표시 있죠? 맨 꼭대기에 여기 햄버거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햄버거 표시라고 안 한가요? 줄 3개 그 햄버거 표시 딱 누르면 서종수님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눌러야 되냐면 사고조사 왼쪽에 있는 사고조사를 눌러보세요. 사고조사 왼쪽에 사고조사 그러면 또 오른쪽에 또 매뉴얼이 뜨죠? 거기서 현지사고조사표를 눌러보세요. 현지사고조사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조사 번호를 누르는 란이 나오죠. 자, 여기다 사고조사 번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유인물에 사고조사 작년에 제가 했던 건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2021년이라는 이야기예요. 2021 12월이다 이 말이에요. 2021년 12월 달에 발생한 것인데 번호가 0033801. 그 조사 방법에서 선택하면 눌러요. 선택에서 현장 조사하고 서면 있죠. 현장 조사 누르셔야죠. 현장 조사 누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를 누르면 띠르릭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거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오류 등록할 수 없는 사고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죠? 등록한다고 나온가요? 아, 나왔어요? 아, 옛날에 했던 거 나오죠. 예, 제가 했던 거. 왜 내가 했어도 안 되나 나는? 자, 나오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쭉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볼까요? 사고 조사 번호 누르고 현장 조사 방법 누르고 조회를 터치하면 계약사항들이 자동적으로 쭉 뜨죠. 그럼 거기다가 사고 내용을 입력하는 거예요. 사고 내용에서 사고 원인을 입력하죠. 사고 원인. 그리고 질병명이 또 거기 콤보박스 누르면 질병명이 쭉 뜰 거예요. 콤보박스 한번 눌러보세요. 질병명에 그 여기 화살표처럼 된 거 있잖아요. 옆에 콤보박스. 폐사 사고 원인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죠. 사고 원인에 폐사라고 써진 거 맨 오른쪽에 그 콤보박스 있잖아요. 표시 안 뜨나요? 여기 쭉 뜨죠. 뜬 사람들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골라야 돼요. 폐사니 고창증이니 뭐 식체니 뭐 이게 쭉 뜰 거예요. 거기에서 골라서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면은 뜰 수도 있어요. 또 뜰 수도 있는데 거기 목록에 없는 자료는 안 떠보겠잖아요. 그러죠? 어쨌든 거기서 골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질병명이 또 나오죠. 질병명도 콤보박스 누르면 또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찾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폐사하고 도축출하라고 또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긴급도축인 경우에는 도축출하를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긴급도축인 경우에는 그리고 폐사인 경우에는 폐사를 눌러서 아래 입력사항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도축인데도 불구하고 폐사에다 계속 입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긴급도축하고 폐사하고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처리 비용 폐사 밑에. 그 처리 비용은 여기서 말한 처리 비용은 매몰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올해도 여전히 52,000 얼마죠? 52,000 나왔어요? 어디가? 그래서 52,276원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서 메모하면 세금 계산서 첨부 해가지고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미 이렇게 임의로 메모를 처리하면 52,276원을 입력하면 될 것이고 처리 장소도 입력하면 되겠죠. 처리 장소는 뭐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축사 옆 퇴비사 이거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축사 옆 퇴비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내가 키운 소를 그냥 퇴비 속에다 묻고 싶지 않다. 난 제대로 채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얼른 묻고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언제 어디다 묻으시랍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제 그때. 그러면 나 현재 대덕읍에 살고 있는데 내 동생이 관산에 사는 그 소 죽으면
처리하는 팟이 하나 있다. 거기다 묻으란다. 그러면은 알려달라 하세요. 그러면 관산 예를 들어 관산 몇 번째다 묻으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메모해놨다가 묻고 포크레인을 묻으시고 매몰 중하고 매몰 종료 후 사진 찍어서 나한테 상세 정보 나오게 보내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어이 내가 따라가서 진짜 묻은가 안 묻은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옛날처럼 죽은 소를 땅에 묻었다가 끄집어내갖고 먹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혹시 이 사람이 땅에다 묻은다고 해갖고 안 묻고 이거 그냥 소를 잡아도 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나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지만 내가 갔다가 좀 예의를 갖춰서 묻는다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정성들여 키운 소니까 내가 땅에다 곱게 묻어주란다 라고 하면은 그 정보만 받아서 묻고 사진 보내주라고 하면 정보에 나오잖아요. 그 사진 상세 정보에가 뭐 매몰 장소가 관사는 몇 번지를 쭉 나와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막 따라가지고 가서 묻은 거 보려니까 갑시다. 앞장서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기다가 처리 장소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정확히 써주세요. 관사는 몇 번지라고 써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실제 축사 옆 퇴비사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축사 옆 퇴비사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축 출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입력해야 된다고요? 도체 중량하고 지육 가격을 입력해야 됩니다. 지육 가격. 그래서 고깃값만 입력하면 돼요. 부산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력제 확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력제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죠. 이게 3번에 이력제 확인 그 바로 밑에 보시면 3번 이력제 확인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력제 확인란 있죠. 거기에 클릭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력제 확인. 이력제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자 의견란에다가 면책 부책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 조사자 의견 쓰는 란 있죠. 자, 다시 이제 이력제 확인 빠져나가시고 조사자 의견란 바로 아랫줄 보면 조사자 의견 있고 맨 끝에 콤보박스 있잖아요. 또 그 콤보박스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거기도 면책 부책 나오죠. 그래서 면책인 경우는 언제를 말하고 부책인 경우는 언제를 말해요? 농작물 조사할 때 어떤 경우가 면책이에요? 보험금 지급 안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위장사고일 경우에는 면책을 터치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면책을 위장사고인 경우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부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처리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거기 조사자 의견란에다가 거기에 자세하게 꼭 지나치게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너무 단순하게 써버리면 조사를 뭐 성의가 있네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이게 조사자 의견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뭐 어떤 사유로 폐사축이 발견됐다든가 폐사축 진단이 됐다든가 또 어디에다가 매몰 처리했다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손해액 및 보험금이라고 해서 아까 52,276원 입력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계산하기만 누르면 이 보험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 집에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일이 하다 보면 또 시간에 쫓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계산하기를 하고 바로 뭘 처리해야 되냐면 그 밑에 이제 보험금 지급할 입금 계좌라든가 계좌번호 이런 거 이제 기록하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이미지 등록에서 임시 저장 보이시죠?
거기다가 그때그때 임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이게 보험금 계산하고도 임시 저장하고 또 뭐 어떤 뭐 터치하고도 아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미 임시 저장한 상태에서 이미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등록 왼쪽에 보시면 선택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눌러 보세요. 선택 콤보박스 누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는 뭐 이게 무슨 사진이라는 거. 근데 이걸 구분해서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당 없음으로 그냥 누르세요. 그냥 해당 없음 여기를 해당 없음 누르고 한 방에 5장 다 보내볼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이미지 등록 이제 눌러보세요. 이미지 등록. 그러면 이미지 등록하면 처음에 플러스 표시 나오죠. 플러스 표시 누르시면은 이거 갤러리로 할 거냐 카메라로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사진 찍어놓은 갤러리 사진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갤러리 사진이 이제 쭉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꼭 누르면 살짝 터치가 아니라 쭉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선택을 이렇게 5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누르고 전송하기가 밑에 나오죠. 맨 밑에. 지금 여러분들 전송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은 전송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전송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 사진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나가보세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업로드 나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2학년 2반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요. 2학년 2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서명이라고 나왔죠. 이미지 등록 밑에 그거 클릭해 보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맨 위에 성명에다 이름을 쓰는 거죠. 홍길동. 계약자가 홍길동이나 홍길동 이름 쓰고 계약자한테 여기 사인해 주세요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밑에 칸에다가. 자, 다시 나가보세요. 자, 나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개인정보 있잖아요. 개인정보 열었나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그렇습니다. 전체 동의를 먼저 해야 돼요. 조회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 동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서명란에다가 또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완료하면 되는데 여기서 완료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러고 임시저장 한번 하세요. 임시저장 이때 임시저장 한번 하시고 하여튼 뭐 보내놓고 좀 이게 잘 됐나 어쨌나 불안하다 그러면 임시저장 먼저 눌러야 돼요. 임시저장 안 눌러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전부 다. 일단 임시저장 한 번씩 누르세요. 그러고 이제 계약자 거는 됐어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는 조사자 거 해야 되겠죠. 조사자. 조사자 서명 나오죠. 조사 서명 거기다가 맨 위에 이름 쓰시고 마찬가지로 직접 서명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도 뭘 해야 돼요? 저장을 또 해야 돼요. 저장. 그러죠. 저장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학년 2반이라고 했는데 2학년은 됐어요. 2개. 이 스마트 PRM에다가 2개 사인 받은 거 계약자 서명하고 정보공개 서명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종이서류 2개를 또 받아요. 종이서류 2개. 자, 우선 6페이지 계속 보시면은 거기 그런 내용 나왔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서명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리고 종이서류는 보험금 청구서하고 보험사고 처리 안내문 2장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내용 최종 검토 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PRM에 다 빠짐없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빠짐없이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려면 뭘 해야 돼요? 이미지 등록에서 전체 보기를 눌러보면 되겠죠. 전체 보기. 전체 보기를 누르면 내가 보낸 서류들이 쭉 뜰 거예요. 사진이. 내가 보낸 서류와 사진이. 전체 보기 눌러보셨나요? 예,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전체 보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사진, 이표 사진, 거만 사진, 그리고 거만 사진, 그 다음에 메몰 중 사진, 메몰 후 사진 5장 먼저 이거 보내고 그 다음에 종이 서류가 이제 2학년 2반이니까 보험금 청구서하고 보험금 안내문 그리고 수의사가 발급한 거만서 이것을 다시 아까 사진 보내기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임시저장한 다음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했더니 다 들어갔네. 뭐 특별히 뭐 빠진 것 없네.
또 내 거 조사자 서명도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보고 다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잠깐만. 최종적으로 이제 나가보세요. 자, 맨 밑에 보면은 현지 사고 조사표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버튼이에요. 이거를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또. 그게 내가 이거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보냈다? 수정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수정이 안 돼.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임시 저장을 주로 쓰고 최종적인 것은 집에 오셔서 이게 사진을 보내도 되잖아요. 현장에서 사진 보내고 임시 저장하면 되니까 현장에서 사진 보내고 임시 저장하고 집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본다든가 여러 전체 보기를 해가지고 전체 보기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스마트 PRM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스마트 PRM이 끝났는데 이제 핸드폰 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끄시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관할 추ገብ에다가 폐사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죠. 완전히 끝나면 그래서 관할 추ገብ에 폐사 신고할 때는 뭘 보내야 된다? 자, 관산읍에 홍길동님 폐사 신고입니다. 라고 쓰시고 밑에다가 검안서하고 이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이 일을 밤중에도 많이 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막 또 입력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카톡을 막 보낸 거예요. 밤중에 폐사 신고입니다 하고 막 다 죽어갖고 있는 놈을 막 집으로 보내니까 추격 직원들은 뭐 잘못이에요? 자기들은 업무를 처리할 뿐인데 밤중에 막 계속 카톡 하고 날라오니까 뭐 중요한 일인가 하고 딱 보면 폐사 신고예요. 여러분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추격 직원이라고 해보세요. 그거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평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근데 추격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사 신고를 가능하면 일과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추격 직원들도 말이 많아요. 뭐 어디 뭐 농재업 뭐 평가사 한소녀 평가사 왔는데 뭘 어떻게 하더라. 그 사람도 막 말 엄청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폐사 신고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때는 반드시 일과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끝났는데요. 자, 종이 서류 2장이 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험금 청구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험사고 접수 처리 안내문 이 2장 종이 서류 받아야 됩니다. 사인 맨 밑에 사인 받을 때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다 사인 받으시면 되는데 보험금 청구서 이거 작성하는 내용은 이대로 쓰면 돼요. 보험금 청구서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시고 뭐 직업도 쓰라 했는데 직업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냥 축산업 이렇게 쓰세요. 그냥 모르니까 축산업.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일 중간에 언제 죽었다. 사고 장소는 어디다. 예? 사고 장소를 축사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고 장소는 그 집원을 써줘야겠죠. 집원. 그러죠? 그래서 관산읍 몇 번지. 예, 이렇게 축사 집원을 써주세요. 몇 번지 축사 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사고 경위는 뭐 검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쓰라 했는데 아까 이걸 미리 우리가 확인해 놓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쓰시고 맨 밑에 작성이라고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처리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피보험자 쓰시고 접수번호 사고일자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사자 이름 써야 되겠죠. 조사자 이름 쓰고 연락처 쓰시고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 말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맨 아래쪽 맨 밑에 계약자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이서류 두 군데 그 다음에 스마트 PRM 두 군데 그래서 2항 2반 꼭 명심하시고
왜 그러냐면 금방 빠뜨려 먹어버려요. 이게 현장에서 막 한 마리만 죽으면 또 여유가 있는데 한 번에 막 두 마리가 떠 있다든가 또 막 멀른 또 와달라고 막 독촉하거나 그러면 금방 빠뜨려 먹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반 늘 기억하시고 스마트 PRM 두 군데 그리고 종이서류 두 군데 사인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면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아까 확인서 제가 하나 작성했다고 그랬죠. 거기 확인서를 하나 보내주라고 하는데 서식이 있으면 그냥 써주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라고 하더라고. 알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폐사축 현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위에 폐사축은 축산물 이력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고기 이력제 그 해오라 있잖아요. 어플. 거기 보시면은 소고기 이력제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랍니까? 소고기 이력제. 소고기 이력제 딱 누르면 무엇이 떠요? 개체 식별번호가 뜨죠. 이게 이표 번호란 이야기예요. 이표 번호. 이표 번호가 002로 시작돼요. 다. 002로 시작되고 네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002-1682 그 다음에 4611 그 다음에 4 이렇게 누르고 조회 한번 해보세요. 나온가요? 예, 거기에 이렇게 이력이 딱 뜨거든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협회에서 보내준 사고축 자료회가 이것이 몇 달짜리 소인지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소가 죽었다고 하는데 언제 출생해가지고 누구 손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돌아왔는지 이런 게 자세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고기 이력제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축산 농가들이 요즘 자기들도 머리를 쓴 거예요. 시장에 가요. 무슨 시장이라고 하죠? 가축시장. 가축시장에 가가지고 소를 사러 갑니다. 가서 보면은 소가 좀 좋고 이런 것은 좀 비싸겠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실비실해. 그래갖고 곧 죽게 생겼어. 그런 놈을 사와본 농가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놈 사갖고 와갖고 보험 들겠잖아요. 보험 들고 그 다음에 사고 처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 조회를 늘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력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가 가서 봤더니 뭐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다요 그러니까 소가 태어나고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 합디다 그러다 죽어보요. 이거 농가 이야기입니다. 농가 이야기. 그럼 이력 조회를 딱 봤더니 소가 8개월짜리 8개월령이요. 이게 8개월령을 우리가 확인 안 하면 저 소가 이제 2달 됐는갑다, 한 달 됐는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 조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거쳐서 이 집에 언제 왔는가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확인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확인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사축은 축산물 이력제에 본인 누구누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가축 재보험 계약자인 누구누구에게 보험금 청구 및 그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보험자 이름 쓰고 사인 받고 해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장흥이 됐든 진도가 됐든지 현장에 갔다 오시면 보험금 청구하는 것 외에도 교통비를 청구해야 되겠잖아요. 교통비. 근데 교통비를 청구하면 교통비를 준다 이것은. 농작물은 교통비 청구해도 청구 안 하잖아요. 근데 가축조사는 교통비를 청구하면 교통비를 줍니다. 이것이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서식인데 이 7페이지 서식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그 한손협회 가축 담당 대리한테 보내면 접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카톡이라든가 또는 밴드 개인톡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통비 청구 서식 보면 거기 방문 날짜가 언제고 그리고 목적지는 언제고 어디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쓰시고 여기는 또 하이패스 비용도 지불해요. 그래서 통행료도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구간 거리 200km라고 했는데 내가 장흥 갔다 왔는데 200km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차를 날마다 찍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네이버 지도, 이동 경로. 이것은 어디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길찾기에 들어가면 자동차 이동으로 해서 이걸 찍는 거죠. 처음에 제가 제 것을 한번 찍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 거쳐서 다시 집으로 왔더니 그 지도에가 몇 킬로 이렇게 딱 뜨죠. 그러죠? 시간하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온 겁니다. 구간이. 그러면 기름값이 리터당 얼마인가 단가가 나와야 기름값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름값 단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표 바로 밑에 휘발유 단가라고 있죠.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오피넷이.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휘발유 평균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휘발유 평균 가격. 그래서 이따 다 끝나고 이거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제가 노트북 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단가가 그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고급 휘발유 그 날짜를 넣고 제품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휘발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휘발유. 그래서 보통 휘발유를 클릭하면은 가격이 딱 뜹니다. 가격이. 근데 오늘 내가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가격은 언제 뜰까요? 내일 뜬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가격은 내일 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작성해야 돼. 기름값이 내일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해가지고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통행료 영수증도 캡처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A4 한 장에다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가축 밴드톡에서 담당 대리한테 보내시면 교통비가 정산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넘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계획인데요. 한 가지만 더 거듭 당부드리면 우리가 생각보다 가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축주들을 대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칼을 휘두른 대로 보험금이 나갈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고 축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소가 죽게 되면 손해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시고 꼭 필요한 내용만 물어보시고 지나치게 위장사고를 의심해가지고 몰아붙이지 않도록, 특히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은행에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위장사고를 적발하기 힘들겠지만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전남지회가 또 위장사고 적발률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선보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서류 처리도 꼼꼼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장에 가실 때는 복장, 가능하면 조끼 입고, 겨울에는 패딩 같은 거 위에 입으시면 되니까 조끼 입으시고, 모자는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장화가 있으면 장화 준비해서 신으시고, 이제 또 축사 상태가 건조하고 좋으면 장화 안 신어도 되겠잖아요, 굳이.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다녀오시고, 특히 장흥이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도로는 좋은데 교통사고 위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운전 하셔서 천천히 잘 다녀오시고, 만약에 일하시다가 언제든지 의문난 상황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또 긴급히 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전화해 주시고, 또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도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